앞서 말씀드렸듯이 6.13 지방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힌 분들도 있을 거고요. 13일에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님과 함께 투표의 중요성과 선거에 관한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선거 투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기총, 한교연, 또 한장총, 또 연합기관 단체 소속 교단들 포함해서 이제 한국교회 전체로 해서 이제 기독교 공공정책을 대정부 대국회 관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됐고요. 예. 그래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 선거 때마다 여야 정당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좋은 성과 하나는 지난 2015년 11월 달에 주일 성수에 대한 주일 시험 변경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해서 예.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지난 4월이죠.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기독교 정책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고 또 어떤 답변이 돌아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여야 정당의 기독교 공공정책을 질의를 했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라든가 자살 낙태 방지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거라든가 또 예. 근대 문화 보존과 복원에 대한 부분과 또 친환경 정책에 대한 것, 또 사이비 이단 집단에 대한 대처에 대한 것, 또 우리 한국계 초 이슈가 되어 있는 현재 동성원 법제화 반대하는 그런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예. 굉장히 여야 정당의 정의당만을 빼고 4대 정당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동성원 법제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요. 예. 특별히 이제 사이비 집단의 폐해가 지금 심각한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비 피해 예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그런 정당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금전적 피해 보상에 대한 법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당도 있었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답변들로 받았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투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 토요일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됐던 사전 투표 기간이었는데, 물론 저희 앵커들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사전 투표하기 전에 사실 이런 예상이 좀 있었어요. 북미 정상회담 이슈 때문에 사실 이번에 좀 이 선거에 어떤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사실 좀 놀랐다 이런 반응들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네. 이렇게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진 거, 이게 정치 참여, 이 선거에 참여하겠다 이런 어떤 그 의식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4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11.4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20.14% 거의 2배 가까운 지금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예. 네. 상당히 이제 의외라고 하는 반응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 열망이 굉장히 강해져서 예.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흐름,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6.13 지방선거가 특이하게도 인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좀 적죠, 예. 예전보다. 남북 관계라는 게 흐름 예.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정당 대 정당이 지금 대결이 되고 있는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남과 경기사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네거티브 공방이 아주 강해지면서 예. 여야의 어떤 그런 표심이 크게 이제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주권 시대 그리고 시민 참여 자치 시대에서 이제는 주민 참여 자치 시대로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시민 참여에서 주민 참여로 가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한 광역단이라든가 시단이라든가 깨어있는 시민 주권만 이제 강조를 하는데 예. 그러나 주민 참여라고 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동에서 직접적인 나와 관계된 그런 사안들, 이슈들,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좀 더 합니다. 디테일한 정책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사전 투표는 끝이 났지만 이제 네. 오는 13일 수요일에 이제 지방선거 투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유권자로서 후보나 정당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일단 후보자들을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은 그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예,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별히 기독교 유권자 입장에서는 반기독교적, 반윤리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인물론을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물론도 중요하지만은 정당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며칠 전에 지금 그 전라남도 광양시 의원으로 출마한 크리스찬 후보가 있는데 예. 그분은 진보 정당에 속해 있는데 동성애 치유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그 소속 정당에서 당원권 정지, 그래서 이제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든 예.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당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뭐 사실 이 투표 또 이제 선거에 이제 참여할 때 투표를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일부 시민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권도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 의사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권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투표가 또 왜 중요한지 이 중요성까지 같이 좀 짚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예.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 거부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거든요. 예. 선거를 통해서 좋은 후보를 이제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애국의 사례를 보면 한 표 차이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뀐 예. 일이 있습니다. 어떤- 1766년에 예. 미국은 독일어 대신에 예. 영어를 국어로 채택을 했거든요. 1875년에 프랑스는 왕정 국가였는데 예. 공화국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23년에 독일의 히틀러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는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을 장악하면서 이제 그런 비극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투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또 정치 혐오증 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을 텐데 예. 한 사람의 투표가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후보를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예.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표 차이에 이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가 될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투표의 중요성 네, 한번 그렇습니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네. 투표에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일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 중에 오로지 정당만 또는 종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투표에 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목사님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강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그런 묻지마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후보자를 선택했을 때 굉장히 그로 인한 타격이 크겠죠. 예.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후보라 할지라도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예.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에 속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가. 예. 정말 바른 가치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 후보를 세웠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집마다 오는 그 선거 공보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제
분별해야 되는 그런 항목 중에 또 하나가 네. 요즘 이 가짜 뉴스가 또 이제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 가짜 뉴스 혹은 뭐 가짜 여론조사 여러 가지들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을 좀 기동 유권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때 이때 우리 기동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분별해서 찍을 수 있겠는지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 예. 그리고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클린 투표 참여 10대 지침을 이제 전국에 내려보내서 예. 그런 공명선거 클린 투표 운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위 사실 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큼 교회만큼 많은 예배와 모임이 예.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크리스찬 중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그런 선거 운동 쪽에서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도 담고 예.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9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은 바람직한 그런 선거 운동 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짜 뉴스,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유포되는 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8대 정책을 제안을 했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8대 정책을 잘 당과 정부와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 중에 예. 하나로 이제 제가 이번 8대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2023년 되면 이제 저출산 국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국가의 존폐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고요. 여야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2월 말에 이제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을 만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차원에서 이 출산 장려 운동,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이런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틀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이번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면서 조세와 관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은 그런 지역 주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걸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가 이제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고 다만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할 때는 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